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어서 이규미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볼 지역, 평택에 있는 오성면 단거리입니다. 이 지역 호재와 교통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인데요. 먼저 평택의 서북 지역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포승 평택선 이 창내역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안중역 KTX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교통 호재가 다양한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 오성 르네상스 사업을 이루고 있어서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평택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메가시티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의 모습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유형의 투자처 소개해 주시나요?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전부터 투자처로 상당히 저희가 많이 추천도 해드렸고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 설명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린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창내역 인근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과 같이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의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택 포승선의 창내역에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내역에서 한 500m 안쪽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평당 가가 100만 원 정도 안 되는 100평 기준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넓은 평택 중에서도 역세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소개해 주셨거든요. 자세한 입지 여건도 확인해 볼게요. 네, 입지는 사실은 뭐 평택에 있는 포승 평택선이라고 평택 포승에서 평택까지 인입철도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체의 지류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포승 국가산단부터 그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안중역과 동시에 개통이고 뭐 지금 여객과 물류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구성은 되어져 있지만 개통 당시에는 사실은 신호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외시된 그런 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의 규모라든가 평택의 인구 유입도 주변에 있는 개발지들의 준공 여부라던가 또 많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산업단지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쪽에 있는 70만 평의 도시 개발지가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도시가 진화되고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역에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평택 그리고 동평택을 잇는 포승 평택선의 창내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오성면의 단거리입니다. 평택 균형 발전의 요충지예요. 많은 개발 계획이 영향권에 속해 있거든요. 어떠한 개발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평택하면은 사실은 뭐 경기 자유구역, 경기 경제자유구역이라 그러죠. 좀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주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평택항과 평택호를 가운데 있는 산업단지들이 포승 국가산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곳에 뭐 굉장히 유명하죠.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도요타라든가 뭐 이런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미 입주를 해서 뭐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박물관까지 만들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축구장 205개의 규모니까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평택항에 있는 개발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개발들과 같이 맞물러져서 평택호의 개발과 같은 라인에서 서해안의 어떤 서해안 시대를 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오랜 동안 준비되었고 이제는 뭐 이제 거의 끝마무리 단계까지 오기 때문에 안중역의 개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평택 포승선도 기미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평택 국제대교죠. 국제대교까지 신설되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대교를 이용한다면 대교와의 사이도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철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평택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의 창내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큰 곳이다라고 말씀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70만 평 정도가 역세권 개발 계획이 한번 뭐 조명이 됐다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도심의 인구 유입이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 유보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이 보통은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좀 도외시하는 그런 역이지만 앞으로의 평택의 중간 입장이고 또 포승산단이라던가 경기 경제 자유구역이 좀 더 성숙해진다면 미군 기지와 더불어서 이 라인에 있는 어떤 중심지의 역할이 좀 더 크게 주거지라던가 중심 상업 지역으로도
덤벼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역이 들어가고 역세권 개발 계획이 되어져 있다면 현재 그 역의 앞에 있는 뭐 토지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는 굉장히 직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포승 평택선 창내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개발의 이슈뿐만 아니라 뭐 평택항 개발 그리고 또 관광지로 성장하게 될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토지는 사실은 뭐 호흡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재가 실현될 때마다 사실은 그 차익을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규모라든가 아니면 내가 실현하고자 하고 있는 뭐 수익 창출의 시간 같은 것들을 잘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사실은 도시계획선을 따라가는 것만큼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사실은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이 부분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